네, 안녕하세요. 오늘 서머 인테그리티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할 NCS 코리아의 이명훈 프로입니다. 예, 우선 아이스팩의 유저 익스피리언스와 워크플로우가 향상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이제 클래식 아이스팩 유저들이 ADT 아이스팩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작성했던 클래식 아이스팩의 프로젝트 파일인 TGR 파일을 ADT 아이스팩으로 가져오는 임포팅하는 스피드가 2024R2에서는 비교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2025R1 버전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저희가 한 11개 이상의 테스트 모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였고,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스피드가 적게는 뭐 두세 배지만 대부분의 케이스가 50배 이상, 거의 뭐 많게는 300배 이상 빨라지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2025R1에서는 지오메트리가 넘어온다든가 메시 리전,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계 조건과 히싱크들이 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빠른 스피드업이 되면서 임포팅 되는 것들이 향상이 되었고, 2025 R2에는 이제 메시 오퍼레이션이라든가 블라워, 인클로저, 그리고 리스턴스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더 보완이 돼서 이 과정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 설정과 관련된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2025 R2에서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물론 지금 이제 베타 옵션을 켜야지만 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솔루션 오버뷰 리포트라는 것이 새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ADT 아이스팩에서 러닝을 하고 있는 과정에 보통 이제 러닝 과정에 이제 수렴 판정 조건이라든가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모니터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솔루션 오버뷰에 보면은 이제 인넷과 아울렛, 그리고 뭐 서머과 관련된 내용들, 혹은 팬이 들어간 경우에는 각각의 경계에서의 값들이 제도로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떤 것들이 이제 잘 뭐 유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이케이션들이 잘 컨저베이션 될 수가 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서멀 탭, 플로어 탭, 팬 서피스 탭에 서피스 통해서 그 값들을 출력을 해줌으로써 그 값들이 진행 여부를 내용들을 우리가 검토하여서 솔루션들이 결과를 한눈에 좀 대략적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 UI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건 이제 많은 저희 엔시스 고객들이 요청했던 내용들인데요. 저희 아이스팩에서는 우리가 어떤 스페셜 데이터 세트를 받아와서 매핑해 가지고 어떤 해석을 수행할 기회가 많은데, 일단 그 3D 데이터 셋의 형태로 저희가 X, Y, Z 그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값 이런 식으로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것이 제대로 ADT 아이스팩 모델에 매핑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된 그 값들이 컬러, 레전드의 형태로서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필드에 이런 값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해본 것들인데요. 우측 그림과 같이 위의 그림과 같이 저희가 일단 필드로 제가 온도 계산을 해봤고, 이 온도 데이터를 제가 거꾸로 필드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X, Y, G, 템퍼러처의 어떤 데이터 포맷을 갖는 형태로 익스포트를 해서 이거를 다시 3D 데이터 세트의 형태로 불러오고, 이것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버튼을 클릭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3D 데이터 세트로 들어온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값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온도만 됐는데요. 뭐 HTC 분포라든가 프레셔의 분포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받아와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메시 링크에 있어서 우리가 메시를 이제 사용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2024 R2에서는 우리가 디자인마다 하나의 메시를 사용했는데요. 2025 R1에서는 우리가 어떤 셋업을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 디자인 안에서 아이스팩에
해석 조건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 셋업을 만들어서 저희가 러닝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셋업마다 개별적인 독립적인 그런 메시에 대한 셋업을 적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혹은 특정 셋업에서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메시들을 링크해서 또 통합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를 아주 다각도로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New Network Work Editor라고 해서 ADT 상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모델을 정말 편하게 유저가 프렌들리하게 뭐 C라든가 R 링크들을 혹은 인터널 노드들을 편집하고 할 수 있도록 아주 모던한 UI 형태로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노드에 인터널 노드에도 우리가 파워를 입력하게 되는데 그런 파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로 컬러 베이스로 색깔로 이제 표현이 되도록 한 것들이 요번에 업데이트가 되어서 지금 우측 그림과 같이 좀 더 육안적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의 어떤 모델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 값들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피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PyADT를 설치를 해야지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 모델링 툴킷입니다. 클래식 아이스팩 유저들은 이런 주민 모델링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 레벨의 어떤 필드를 우리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특정한 영역을 집중해서 그 영역에 대해서 모델을 축소해서 좀 더 다시 여러 가지 어떤 스터디를 하고 싶으실 때 주민 모델을 이용하는데요. 주민 모델을 이제 ADT 아이스팩에도 툴킷의 형태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식 아이스팩이랑 동일한 UI이고요. 이 툴킷을 사용해서 내가 주민 영역을 정의하고자 하는 그 값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UI 형태로 지금 그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또는 이제 스냅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마우스로 선택해서 특정 영역에 대한 어떤 값들을 편하게 셀렉션 통해서 주민 영역을 정의하고 그것에 대한 값들을 이용해 그 영역에 대해서 주민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주민 모델링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우선은 1차적으로 어떤 시스템 레벨의 열 유동 해석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민 모델 툴킷을 이용해서 주민 모델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건 저도 되게 오랫동안 이제 기다려왔던 인핸스먼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일단은 시스템 레벨에서 열 유동 해석을 많이 하시죠. 그런 다음에 그 시스템 레벨의 안에서 특정한 어떤 영역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교적 빠르고 쉽게 우리가 어떤 솔빙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컨덕션 온리 모델을 만들어서 다시 모델링을 다시 하기도 합니다. 이 컨덕션 온리 모델은 컨벡티브 플로어의 영역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솔리드의 서피스에 HTC 값을 우리가 모델링해서 우리가 에너지 이퀘이션만 풀어서 빠르게 이제 열 해석을 통해서 그 값을 우리가 필드를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 전통적인 방법대로는 그냥 우리가 시스템 레벨에서 연료동 해석을 하고 표면에서 HTC 값을 발라낸 다음에 그것을 좀 어느 정도 튜닝을 거쳐서 코릴레이션 팩트를 찾고 해가지고 저희가 모디파이해서 사용했던 건데 요 컨덕션 온리 디자인 크리에이션 툴킷은 자동으로 그것을 ADT 아이스팩에서 이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해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오토매틱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해 준 거, 서피스를 이제 인식하고 특히 그 인식한 그 서피스가 외부에 들어간 페이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셀렉션을 해주는 그런 오토매틱 옵션도 있고 혹은 유저가 매뉴얼하게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HTC 값을 적용해서 컨덕션 온리 모델을 만드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메싱 측면에서 메싱과 그다음에 솔빙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물리 모델에 대해서 향상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메쉬의 이제 퓨전 메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메싱을 생성하는 윈도우에서 Enable Mesh Fusion이라는 옵션이 생겼고요. 이것을 선택하면은 이제 메쉬 퓨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스팩 유저들 중에 이제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메싱을 나는 좀 신경 많이 안 쓰고 잘 아이스팩의 UI 상에서 복잡한 지오메트리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메싱을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았는데요. 메시 퓨전이 이제 그런 목적에 맞는 기능들이고요. 그냥 슬라이드 바 여기 움직여가지고 스몰, 뭐 메시, 그다음에 뭐 라지, 그래서 메시 퓨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Enable 메시 퓨전을 선택을 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유저는 단순하게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가지고 메시의 레졸루션 세팅만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ADT 메시 퓨전은 지오메트리적인 특성들을 고려해서 메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 레벨 서멀 인테그리티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시스템 레벨의 서멀 모델링을 할 때 칩 패키지 쪽에 이제 3D IC를 이제 고려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3D IC에 대한 구조가 사실은 이제 이 패키지 안에서도 다양한 여러 개의 블럭과 그다음에 여러 개의 다수의 다이들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모델링하는 게 이제 상대방 파트너사, 즉 3D IC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이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델링하는 게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제약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 교환을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온칩 레벨의 혹은 이제 패키지 레벨의 이제 전문 해석 툴인 레독 SC2라는 것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룹에서 이 3D IC를 모델링하고 자, 이 모델을 통해서 모델링된 그 검증된 그 결과를 시스템 레벨의 서멀 해석을 원하는 고객사에게 본인들의 디테일한 데이터는 감추고 심플한 블럭과 CTM들이 내장된 이 모델들을 3D IC의 XML 포맷으로 단순화해서 이 시스템 레벨의 서멀 해석을 원하는 그런 유저들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시스템 레벨의 열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칩 레벨의 안에 있는 그 모델들이 이미 다 잘 되어서 모델링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각 다이별 온도라든가 그다음에 각각의 위치별 온도들을 예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요것들은 이제 그 인크립션을 제공 형태로 보통 이제 받으실 텐데 그 인크립션 형태로서 제공이 되고요. 아마 요 안에 있는 구조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못 보고 사용을 하실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인크립션 경우에는 다이에 대한 파워 이런 것들에 대한 온도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TM 관점에서 기존에 저희가 제약 사용이 있었던 게 보통 이제 파워 소스를 모델링할 때 렉탱귤러 형태만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폴리건 쉐이프도 이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오각형 형태죠. 그래서 폴리건 형태의 정의를 파워 소스를 정의해서 ASCII 텍스트 타일 포맷으로 우리가 모델링해서 플로우 플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친 레벨의 서머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CTM을 직접 폴리건 쉐입까지 고려해서 서머 모델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이제 ADT 아이스팩이 NCC 미케니컬과 워크벤치 상에서 링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제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에는 이제 ADT 상에서는 이제 ADT 안에서 아이스팩과 미케니컬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커플링 해석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 ADT 상에 들어가 있는 미케니컬이 기능적으로 워크벤치에 있는 미케니컬에 비해서는 기능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드밴스한 어떤 해석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고 시장에서 많은 고객분들이 워크벤치 상에서 ADT 아이스팩과 미케니컬이 연동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멀티피직스 해석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워크벤치 상에서 지금은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스태틱 스트럭처라든가 트랜지언트 스트럭처 두 가지 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ADT 상에서 이제 넘어올 때 이제 지오메트리 정보라든가 재질 정보, 온도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스팩 모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먼저 그 워크벤치 안에서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ADT 아이스팩에서 데이터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워크벤치 상에서 미케니컬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워크벤치 안에서의 데이터 스트럭처의 어떤 구조의 생태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워크벤치 안에서 아이스팩 모델이 반드시 솔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템퍼러처 리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매핑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데 미케니컬 ADT에서 매핑한 아이스팩의 서멀 데이터랑 워크벤치에서의 미케니컬에서 이제 저희가 임포트한 서멀 데이터가 거의 동일하게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덱의 어떤 JPTPD랑 Z30 기준으로 해서 XML 포맷으로 서멀 네트워크 모델이 익스포트 되는 것이 지원이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ECXML에서 좀 제약이 있었던 내용들이 지금 기능이 향상이 되었는데 첫 번째가 그 온도에 의존하는 물성이 임포트 되거나 익스포트 되는 것이 XML 포맷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케니컬 그 모델링 할 때 MCAD 데이터 인포메이션도 많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MCAD 지오메트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도 이것들이 이제 익스포트나 임포트가 XML로 됩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MCAD의 복잡한 형상이 그대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복잡한 형상이 ECXML에 넘어갈 때는 심플리파이가 자동적으로 아주 간단한 지오메트리 형태로 변환이 돼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스팩에서 패키지 온 PCB 워크플로우와 관련된 인핸스먼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기존에 우리가 PCB 상에서 DCIR 드랍 해석을 위해서는 기존에는 우리가 ADT 아이스팩에서 PCB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그것을 HFS 3D 레이아웃이랑 우리가 링킹을 걸어서 우리가 PCB 상에서 이제 스트레스 상에 흐르는 줄 히팅을 고려한 열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거 베타 버전이고요. 베타 버전이지만 이제 HFS 3D 레이아웃의 그 레이어 컴포넌트가 이제 ADT 아이스팩으로도 모델링 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베타 버전을 켜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존의 방법대로 잠시만요. 네, 똑같습니다. 기존의 어프로치처럼 이제 DCIR 드랍 해석을 레이아웃에서 결과를 제공하고 그것을 아이스팩에서 받아가지고 서멀 줄리팅 해석을 하고 다시 온도 데이터를 받아서 DCIR 들어서 하는 2way 커플링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똑같이 3D 레이아웃 데이터를 이용해서 PCB 트레이스 임포팅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드를 자체를 바운딩 박스로 모델링하거나 혹은 폴리건 타입으로 보드를 모델링하거나 그 다음에 레졸루션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보드 컷 아웃 매트리얼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어 홀 매트리얼이라든가 물성에 대한 선택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존의 PCB 오브젝트에 대비해서 레이어 컴포넌트가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요 좋은 것은 그 파라미터 셋이 그 DCIR 드랍 해석 설정과 관련된 그 파라미터 설정이 그대로 ADT 상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던 것은 이제 커런트가 1A, 1A, 2A, 5A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서
매개 변수화 해가지고 다양한 커런트가 흘렀을 때 DCIR 드랍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고 서머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파라메트리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레이어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요 PCB 레이어를 럼프드로 모델링하는 기능이 향상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ECAD 데이터를 이제 불러온 다음에 각각의 레이어별로 우리가 물론 ECAD 데이터 자체를 임포트해서 그대로 사용하면은 아주 높은 정밀도의 높은 수준의 아주 하이 레졸루션을 가지고 PCB로 서머 모델링하는 방법이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각각 레이어별로 얘를 럼프드한 육면체로 모델링하고 그 육면체에 자동으로 오소트로픽하게 서머 컨덕티비티를 계산해 가지고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 시장 마켓에서. 그래서 그 고객들의 저희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각각 모델 레이어별로 럼프드로 모델링하는 옵션이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자동적으로 오소트로픽 서머 컨덕티비티를 계산해 가지고 발현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델링한 게 ECAD 데이터 트레이스 임포팅 해가지고 모델링해서 한 서멀 결과랑 이런 식으로 이제 럼프드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각각 레이어들을 럼프드로 모델링해서 한 거랑 비교했을 때 거의 뭐 좀 유사한 어떤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패키지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다양한 파워 소스랑 줄리팅이 있으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빠르고 간편하게 뭔가를 진행하고자 혹은 내가 이제 본인이 유저가 생성한 ECAD 데이터를 임포트해서 우리가 솔빙을 했을 때 이 데이터를 사용자 다른 쪽에다가 또 전달할 때 PCB 데이터를 주는 게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이렇게 럼프드 타입으로 변경을 해서 다른 이거 이용하고자 하는 이 PCB 모델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유저들에게 PCB 데이터를 감추고 그 대신 등가화된 럼프드 모델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것들도 많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ADT 아이스펙의 업데이트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ADT 상의 안에 ADT 미케니컬이라는 게 있고요. ADT 미케니컬에서는 서머얼도 풀 수 있고 이제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이넨스먼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T 아이스펙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DT 아이스펙도 이제 워크벤치에서 지원이 가능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ADT 미케니컬도 똑같이 워크벤치 상에서 커플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ADT 아이스펙과 동일한 형태로 그 워크벤치 상에서의 이제 미케니컬로 전달해가지고 데이터를 전달해서 좀 더 어드밴스한 구조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ADT 아이스펙과 동일하게 ADT 미케니컬에서도 레이어 컴포넌트, 아까 설명드렸던 레이어 컴포넌트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사용하는 옵션도 거의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셜 컨택의 측면에서 이게 지원이 되도록 됐고요. 우리가 컨택을 이제 매뉴얼하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셜 컨택 하면 얘가 오토매틱하게 알아서 거기에 이제 유저가 셀렉을 힘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셀렉을 해줍니다. 특히 이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컨택에 해당하는 쉘이 하나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은 여기에 카운트 파트너가 되는 각각 오브젝트에 대응하는 그 컨택 그 면들이 멀티플 면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컨택을 타겟이 이제 생성이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 하여금 그 컨택에 대한 설정에 대한 것들을 용이성을 좀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싱 측면에서는요, 기존의 24R2에서 이제 다양한 사이즈의 어떤 구조가 있고 여기서 메싱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너무 메시가 코스하게 들어가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R1부터는 좀 더 리파이먼트, 그러니까 많은 해상도 레졸루션이 높은 메시들을 우리가 넣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서머 인테그리티 솔루션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